자, 이제 우주 시작과 원소 생성이라는 파트인데, 해당 내용에 대해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이 단원에서는 무엇을 배우냐? 바로 그렇죠.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배운다라는 걸 일단 알고 계시고, 기본적으로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나 혹은 추가돼야 될 내용들 다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우선은 빅뱅 우주론이라는 건 이제 커다랗게 두 가지 맥락에서 비교가 되는데, 하나는 1번, 그치? 팽창 우주론이라는 애가 존재하는 거고, 과학자 이름은 이제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팽창 우주론. 그리고 또 하나는 정상 우주론이 서로 이제 양립한 거죠. 대립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걸 일단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원에서 이제 되게 중요한 거는 바로 얘죠. D라는 애, 밀도라는 거죠. density라고 하는데, 이 밀도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D는 자, I love you 이렇게 되게 단순하잖아, 그렇지? 예. 밀도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치? 그리고 아래쪽에 V 있네, 그치? 부피. 그리고 여기를 뭐라고 얘기할까? 그렇죠? 얘를 질량이라고 얘기한다. 뭐, 그쵸? 그래서 D는 뭐 분의 V 분의 누구다? M이다 라는 거 기억하세요. 됐죠? 그런데 요 동네에서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건 질량 자체가 뭐한 상태에서 일정한 상태에서 누가 부피 자체가 커지게 되면 당연히 밀도는 감소하겠죠. 그치? 너무 당연한 거죠. 다시 질량이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커지면 밀도는 뭐한다? 감소한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할 때 그 조건이 바로 무엇이다? 밀도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물질이 존재한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세 개가 있다. 알갱이 세 개가 있는데 이 모든 애들의 크기 자체가 뭐 해졌어요? 이렇게 커졌다라고 칩시다. 똑같이 커졌어요. 그럼 부피는 증가한 상태에서 이 친구는 부피 증가할 때 뭐 증가하는 거고, 알갱이 증가하는 거고, 얘는 알갱이의 개수가 그냥 뭐해? 이렇게 일정한 상태라는 거지. 그러면 이 동네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얘는 바로 밀도 자체가 뭐 한다?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분자하고 분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분자 사이의 충돌 횟수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밀도가 감소한다는 건 즉 무엇을 유발한다? 그렇죠. 온도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빅뱅 우주론에서 우주론에 대한 개념 몇 가지가 나왔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팽창 우주론, 또 하나는 정상 우주론. 그치?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가? 정상이 아닌 거죠. 그쵸? 비정상이야. 팽창 우주론의 경우에는 물질 자체의 양은 뭐해? 일정한데 부피 자체가 뭐해졌기 때문에 커졌기 때문에 밀도가 뭐한다? 감소하는 거죠. 밀도가 감소해서 결론적으로 온도가 낮아지면 즉 우주의 이렇게 온도 자체가 뭐해진다? 감소하는 효과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주는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주 자체는 무엇 하는데 그렇죠. 팽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팽창하는 상태에서 온도 자체가 뭐해진다? 낮아진다라는 이제 결론을 하나 알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빅뱅 우주론의 이제 시작점은 한 점으로 모든 물질들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지. 너, 나, 우리 뭐 싹 들어가 있어. 그치? 그러면 이 친구의 애초에 최초 컨디션 자체는 다양한 물질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치? 하나가 초고온 상태가 되겠죠. 부딪히려고 하는 횟수가 증가하니까. 그리고 뭐가 된다? 그렇지. 고밀도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된다. 초고밀도. 그 상태에서 우주가 어떻게 됐다? 빵 터졌다라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요 내용에서 이제 잠깐 더 추가하고 싶은 건 뭐 이런 거죠. 자, 선생님이 이 내용을 가르칠 때마다 매우 신기함을 느끼죠. 뭐냐면 풍선이 있는데 풍선의 점땡이를 이렇게 몇 개? 세 개를 찍었단 말이지. 그리고 이 점땡이에다가 뭐를 각각 이렇게 부호를 붙이는 거죠. A, B, C, D, A, B, C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풍선이 커졌어. 풍선이 커지면 당연히 이렇게 점땡이 그어놨던 이 친구들도 뭐 할까요? 그쵸? 거리가 이렇게 뭐 해질까? 멀어지겠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그려지는 이 점땡이를 A', B', C'이라고 가정을 하면 일례로 A와 B 사이의 거리가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2cm라고 치고
B하고 C의 거리가 예를 들어 1cm라 가정하자. 그치? 근데 이렇게 늘어났을 때 B'하고 C'의 거리 자체가 몇 cm가 되면 여기 2cm가 됐어요. 오케이? 됐죠? 2cm가 돼. 그리고 나서 애들한테 다 물어봅니다. 그럼 A'과 B'의 거리는 몇 cm가 되냐? 되게 신기한 건 A'과 B'의 거리를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4cm라고 이야기합니다. 신기하죠? 왜냐하면 1cm에서 그치? 몇 cm? 2cm가 됐다는 건 결론적으로 델타 몇 cm? 1cm의 변화량이 생겼다는 거야. 맞지? 그런데 두 번째 몇 cm? 총 길이 이렇게 A하고 B 사이의 거리가 2cm였는데 부피가 팽창을 했더니 몇 cm가 돼버렸어? 4cm가 된다고 항상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변화량은 몇 cm가 돼요? 그렇죠. 2cm가 되죠. 신기하죠. 즉 어떤 시간? 같은 시간 동안, 동일한 시간 동안에, 즉 단위 시간 동안에 멀어지는 뭐가? 거리 자체가 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 예를 들어 관측자인데 별이 있고요, 별이 있어. 이 별들을 막 이렇게 관측을 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 별들 관측했더니 얘가 이제 멀어지더래. 오케이, 얘는 더 멀어지더래라는 걸 관측했다는 거야. 해서 이 내용을 어떻게?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프로 표현하죠. 자, 하나가 뭐가 되냐면 X축은 무엇이 될까요? X축은 거리가 되는 거고, 그치? Y축은 무엇이 된다? Y축은 V, 즉 속력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야 뭐라고 이야기한다? 미안, 얘를 거리라고 랭스라고 하는 거고, V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렇지, 속력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일반적으로 별들이 찍히는 포인트가 다 이렇게 찍힌다는 거지. 됐나?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상황에서 자, 야 누구 A라 가정하고 얘 누구 B라고 가정하면 A하고 B의 컨디션 자체가 다르죠. 어떻게 다를까? A는 요 따위 거리에서 요만큼의 속력을 갖는 거죠. 맞아? 그런데 B의 경우에는 요 따위 거리에서 요만큼의 속력을 갖는 거야. 이해했어? 즉 거리 자체가 뭐 했을 때? 커졌을 때 누가? 속력이 뭐 해진다? 그렇지, 빨라진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즉 이 그래프는 별들을 뭐 했는데? 관측했는데 멀리 있는 친구가 어떻더라? 그렇지, 졸라 빠르더라 라는 거지. 반면에 가까운 애는 어떻게? 상대적으로 느리더라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그래프를 보자마자 당연히 자동으로 X축에 선을 긋고 뭐 분해? X의 변화량 분해 누구? Y의 변화량을 하게 되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지? 그래프의 기울기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정리합니다. V하고 누구? 관련되어 있는 그래프에서 누구를 구한다? 기울기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되셨죠? 그러니까 속력 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배웠던 위대한 관계식이 있죠.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웠던 위대한 관계식. 뭐죠? 거속시라는 게 있지. V는 누구분의 누구? T분의 S라는, 그치. V는 T분의 S라는 관계식을 알고 있습니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윗동네에 있는 그래프를 요 관계식에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치. 이 V는 그냥 V가 나오는 거고요. 맞죠? 그리고 S를 우린 뭐라고 표현했다? 얼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얘는 누가 될까요? 그렇죠. T가 되겠네.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이 그래프의 누구는?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뭐 분의 얼분의 V가 되겠죠. 그러니까 너 꺼져라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뭐가 되니? 얼분의 누가 돼? V가 되는 거니까 결국 T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이 값 자체를 특정 상수 뭐라고 표현한다? H라고 이야기하는데 얘를 바로 허블 상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얘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허블 상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허블만한 경우로 별들을 관측했더니 거리가 먼 애들이 빠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관계식을 정리하면, 그치?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 넘기잖아. V는 누가 돼? H 얼이라는 관계식이 나오죠. 이걸 허블에 의한 허블 공식이라고 이야기하죠. 허블 법칙이라고도 이야기한다. 이해되셨죠? 선생님이 허블 법칙을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하는 건 바로 얘죠. 요 t. 이 t가 뭘 이야기하는 거지?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지. 즉, 한 점에서 어떤 애들이 막 멀어졌는데,
그 멀어진 애들을 이제 거꾸로 뒤집어 버리면 즉 시간이 나오지. 그 시간을 바로 이렇게 이야기한다. 여기세요. 우주 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뭐 이상한 짓을 한 것 같은데 뭐냐면 돌아와서 빅뱅 우주론이 있는데 우주론 두 가지가 그치 대립됐다. 그런데 팽창 우주론에서 우리가 하나 취해야 될 건 뭐다? 우주 팽창하면서 온도 뭐 해진다? 낮아진다. 즉 밀도는 뭐 한다? 감소한다 라는 걸 일단 하나 알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 풍선 불었더니 풍선에 각각 이렇게 점을 찍어 놓고 불었더니 그 점의 거리가 뭐해졌어? 멀어졌지. 그런데 거기에서 알 수 있었던 사실, 그치? 거리가 뭐 할수록 멀수록 더 뭐해? 빨리 간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관측자가 뭐 별을 관측을 해서 그 관측할 결과를 그래프화 했는데 X축이 누가 나왔고 거리, Y축이 뭐가 나왔다? 속력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 그래프에서 이야기하는 누구는 기울기는 바로 무엇이 된다? 그치, 시간의 역수가 된다라는 거. t분의 1이 된다는 거죠. 이 t분의 1을 우리 뭐라고 이야기한다? 허블 상수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고로 뭐가 된다? 허블 상수가 되는 거고, 그에 따라 관계식 누가 나온다? V는 HR이라는 식이 나오겠죠. 됐죠? 그런데 되게 중요한 건 바로 뭐다? 이 허블 상수의 역수가 고로 누구? 우주의 나이가 된다는 거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주는 아까 앞서 이야기했던 한 점에서 모여 초고온, 초고밀도 상태였으나 빵 터진 지 몇이 됐어? 그렇지. 138억 년 전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숫자가 바로 어디? 얘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즉 관측 가능한 별 있죠. 그치? 이 별의 누구하고 거리와 무엇을 알게 되면, 속력을 알게 되면 결론적으로 우주의 무엇을 알 수 있다? 나이를 알 수 있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 나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부득이, 그치? 부득이 물리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설명하려고 하는 건 바로 누구다? 그렇지.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려고 하는데, 뭐 아는 사람 다 알고 계시겠죠? 자, 빨리 할게요. 프리즘이 있고 이 프리즘에 빛을 투과하면 결국 빛은 어느 쪽으로 꺾인다? 두꺼운 쪽으로 꺾이는 거고, 얘를 파장에 따라 나누다 보면 윗동네에 누구 나오고 빨간색 나오고 아랫동네에 보라색 나와서 이렇게, 즉 요 체크한 부분이 내가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빛인 거죠. 그치? 그래서 얘를 바로 뭐라고 이야기해? 그치. 가시광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빨간색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적색이라고 하지. 근데 적색 바깥쪽에 있으니까 뭐가 돼? 그치. 적외선이 된다라는 거 아셔야겠죠. 반면에 보라색은 자주색이잖아. 자주색이네? 자주색 바깥쪽에 있네? 시작. 자외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다시 빛을 뭐에 따라서? 파장에 따라서 나누었더니 적외선, 자외선, 가시광선이 나왔다.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웃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 자외선은 웃자고 이야기하는 거야. 영어로 UV라고 하죠. 울트라 바이올렛. 이걸 순 한국말로 바꾸면 울트라, 졸라, 바이올렛, 보라색이 되죠. 즉 졸라 보라색이 된다는 거야. 졸라 보라색은 에너지가 졸라 세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빛 자체를 두 개를 나눠서 파장으로 표현을 했더니 누구? 적외선의 경우에는 이런 파장이 보이더래. 반면에 자외선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지. 됐나? 그러면 자, 현재의 상황, 적외선의 파장과 자외선의 파장을 봤을 때 자외선이 뒤지게 많이 흔들리죠. 그치? 그러므로 이야 흔들려. 즉 에너지가 되게 뭐하다? 세다라는 걸 기억하셔야겠죠. 이해되시죠? 다시 에너지가 뭐하다? 세다라는 걸 기억하셔야죠. 에너지가 세게 되면 진동수는 뭐야죠? 커지는 거고, 단위 시간 동안 흔들린 횟수가 되게 많은 거죠. 그치? 반면에 여기서부터 여기, 뭐 마루에서 마루 혹은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 자체는 상대적으로 뭐해질까? 짧아지겠죠. 고로 파장은 뭐해진다? 짧아진다라는 걸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해되셨죠? 다시 정리할게요. 자, 에너지가 큰 친구는 누가 된다고? 진동수 커지는 거고, 파장은 뭐해진다? 작아진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됐죠? 두 번째,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가만히 있어도 이 친구는 어떻게?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뭘 가지고 있어?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고유한 진동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 물체가 야 너 움직여 해서 이렇게 막 움직인대. 그러면 마치 앰뷸런스 소리하고 똑같은 거지. 앰뷸런스 소리처럼 다가오면 삐뽀 삐뽀 삐뽀, 그치? 멀어지면 삐뽀 삐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즉 앞쪽은 파장의 길이가 뭐예요? 짧아지는 거고 뒤쪽은 파장의 길이가 뭐예요? 길어지는 거죠. 그럼 윗단에서 이야기했다시피 그치? 이 내용을 섞어보면 요 뒤에 있는 동네에는 파장 자체가 뭐 하니까? 그치? 파장 자체가 길어지니까 역수잖아. 진동수는 뭐야죠? 감소하는 거고 그치? 에너지는 뭐 한다? 감소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럼 에너지가 감소한다라는 건 결국 빨간색일 확률이 높을까? 보라색일 확률이 높을까? 그치? 당연히 빨간색일 확률이 높은 거죠. 이해했어요? 그러므로 자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은 건 이거죠. 관측자 기준으로 어떤 별이 여기서 팽창한다고 쳐. 그럼 이 별은 멀어지는 거지. 멀어지게 되면 이 별에 고유한 누가 있으니까 파장이 있는데 그치? 뒷부분에 파장이 보이겠죠. 그걸 바로 뭐라고 표현한다? 적색 편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얘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적색 편의라고 한다. 적색 편의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편의 현상. 됐습니까? 즉 우리가 별을 관측을 하는데 스펙트럼으로 별을 관측을 하게 됐을 때 이 별 자체는 나로부터 뭐 해죠? 멀어지죠. 또 하나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우주는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팽창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므로 별들이 멀어질 때 무슨 편의 현상이 보인다? 적색 편의 현상이 보인다라는 걸 설명하고 싶습니다. 뭐 화원의 뭐 원자의 구조나 혹은 스펙트럼에 관련돼서 좀 자세히 설명하고는 싶으나 시간 관계상 그냥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얘를 스펙트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 스펙트럼에서 대충의 숫자가 있죠. 대략 410이라는 게 있고 656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410이 의미하는 바는 이 410 나노미터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누가 된다? 거리가 되는 거지. 즉 거리 파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10 나노미터라는 건 파장이 뭐 하네요? 짧은 애죠. 이해되셨어요? 그럼 얘는 상대적으로 파장이 뭐 하네? 긴 애가 되는 거죠. 되셨나? 자 그러면 자 어디? 왼쪽과 오른쪽 중에 하나가 빨간색이고 하나가 보라색이라면 빨간색의 경우에는 파장 자체가 뭐 해야 된다고 했죠? 길어야 된다 그랬죠. 즉 숫자가 커져야 되겠네. 그러니까 요 동네가 바로 무슨 색이 된다? 빨간색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요 동네는 뭐가 돼? 보라색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아까 빛 나누었다시피 빨간색 바깥쪽은 누가 돼? 적외선이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자외선. 요 동네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가시광선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 스펙트럼 앞에다가 누구 때려 넣어? 기체를 갖다 집어넣는 거죠. 뭐 다양한 기체를 집어넣어. 기체 갖다 집어넣고서 스펙트럼 쏘였더니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지 않고 빠밤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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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선 스펙트럼이 나오더라는 거야. 됐어요? 오케이. 다시 선 스펙트럼이 나와 있는데 이 별 자체가 뭐 해진다면? 멀어진다면 이 선 스펙트럼의 위치가 어느 쪽으로? 그렇지. 이쪽으로 이렇게 몰리게 된다고. 즉 이쪽으로 편중된다고. 얘를 바로 뭐라고 이야기한다? 적색 편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되셨죠? 다시 정리합니다. 자, 어떤 스펙트럼을 바라보는데 자, 수치가 두 개가 있다. 대략 400이라는 애가 있고 대략 뭐 한 700이라는 애가 있다. 됐죠? 그럼 얘는 파장이 된다. 이해되셨죠? 파장이 되니까 이 친구는 파장이 뭐하네? 짧은 애. 얘는 파장이 뭐하네? 그렇지, 긴 애지. 파장이 기니까 이 동네는 뭐가 되겠어? 당연히 그렇지, 적외선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스펙트럼의 선 자체가 하나가 나왔다는 거지. 스펙트럼 선 하나가 나왔는데 이 스펙트럼 선이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버렸대요.
그럼 어느 쪽으로 간 거야? 적색 쪽으로 이동한 거지. 즉, 이 상황은 관측자 기준 어떤 별을 봤을 때 이 별이 뭐 하고 있는 거? 멀어지는 걸, 그치? 스펙트럼으로 확인한 거죠. 이해했어요? 그러므로 우주는 뭐 한다고? 팽창한다고. 됐죠? 두 번째, 별이 멀어질 때 고로 뒷부분에 있는 누가 보이는 거야? 그렇지. 적색 편의 현상이 보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잠깐 추가할게요. 물리 말고 이제 화학으로 잠깐 가서 미안해 왔다 갔다 그래서 자 원자핵이고요. 원자핵. 흔히 이제 원자핵 기준으로 주위에 전자 돌죠. 앞에서 우리가 이미 수업을 했는데 원자핵 기준으로 전자가 도는데 이 전자 자체가 특정 궤도에 존재하고, 그치? 그 궤도를 굉장히 자세히 바라보면, 그치? 뭐한 불연속적인 어디? 그치? 선에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K 껍질, 얘를 L, 얘를 M, 얘를 N 껍질이라고 일단 배워왔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각각 넘버링을 하는데 이 넘버링된 숫자를 바로 뭐라고 이야기한다? 주양자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양자수의 양자라는 말은 뭐냐면, 그치? 정해지지 않은 혹은 불확실한이라는 단어인 거죠. 자, 보세요. 원래 전자가 여기 있단 말이죠. 원래 전자가 여기 있다고, 여기. 왜 전자가 여기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예전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PC방 이론이라고 얘 바닥에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있는 거야. 엄마가 돈 줘? 그럼 얘는 이렇게 PC방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노래방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그치? 집 나가. 집은 아직 안 나갔네. 그치? 친구네 집, 먼 친척집까지 놀러 갈 수도 있다고. 됐니?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친구가 뭐 떨어지면? 돈 떨어지면 어떻게 돼? 돈 떨어진 거야. 그치?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다시 뭐 들어와야지 뭐 지가 뭐 어디가. 이해했습니까? 됐죠? 근데 엄마가 얼마를 주면? 엄마가 100억을 주시면 내가 그 집에 왜 사냐? 하고 집 나간다 그랬지. 전자 잃어버리니까 이혼 상태가 돼버리는 거고. 이해되셨어요? 자,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하는 건 뭐다? 바로 전자의 누구를 이야기하려고 해? 전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자가 왔다리 갔다리 거린다는 거지. 누구에 따라서? 에너지를 흡수하면은 전자가 무슨 상태에서? 바닥 상태에서 무슨 상태가 된다고? 들뜬 상태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에너지 뭐해? 이렇게 방출해버리면 들뜬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 바닥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해했죠? 그러면 요런 에너지들의 합을 우리는 어디? 슝! 여기에다가 표기한다는 거지. 스펙트럼에다가.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됐나? 자, 그럼 각각 누구에 따라서 전자의 개수나 전자의 전자의 개수나 혹은 이 에너지의 왔다리 갔다리 거리는 누구에 따라서 양에 따라서 스펙트럼이 달라질 수 있죠. 정리합니다. 다양한 누구? 원소에 따라서. 그치? 원소에 따라서 누구? 선 스펙트럼이, 스펙트럼 자체가 하나는 누구? 위치, 또 하나 개수, 또 하나 굵기, 그리고 또 하나 색도 바뀔 수 있다라는 걸 인지하시라라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뒤에 잠깐 나오지만 흔히 스펙트럼 있네요. 빛 뚱뚱 슝 퍼졌어. 야, 모든 빛 다 보인다.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자, 이제 요 앞단에다가 누구를 때려 넣을 거야? 기체를 집어 넣을 거라는 거지. 그러면 행성마다 이 생각을 한번 해야 돼요. 행성마다 어떤 친구는 기체로 구성되어 있는 애가 있고, 그렇죠? 어떤 친구는 그렇지, 돌멩이, 즉 고체로 구성되어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럼 이 구성 물질들을 가지고 다 기체화 시켜서 집어 넣은 다음에 스펙트럼을 찍잔 말이지. 그러면 얘하고 얘의 스펙트럼의 종류가 달리 나오겠죠. 이해했어요? 그렇게 해서 행성의 구성 원소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너무 어렵나? 다시 갑니다. 자, 이제 그냥 너무 단순하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스펙트럼이 있는데 이 스펙트럼은 예를 들어 이렇게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치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스펙트럼의 경우에는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 됐죠? 그리고 세 번째 스펙트럼의 경우에는 좀 맞춰볼게요. 요게 하나 하고 요게 하나, 그리고 요게 하나, 그리고 여기, 그리고 요렇게, 요게 이렇게 있다고 치자. 됐나? 자,
야가 H, 야가 HE. 하나가 수소의 스펙트럼이고 하나가 헬륨의 스펙트럼이야. 그럼 이 친구 누구? X라는 물질은 당연히 누구에다 누가 더해진 거야? 수소에다가 누구? 헬륨이 더해진 물질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야, 이 스펙트럼이 바로 누구더라? 태양이더라 라는 걸 이야기한다면 거꾸로 태양이라는 건 결국 구성원소가 누구? 그렇지? 헬륨과 수소로 구성되어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됐죠? 즉 선의 누구? 위치, 그 다음에 개수, 굵기, 그리고 색 등으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다? 구성 원소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특히 이 굵기를 가지고 누구를 판단할 수 있다? 그렇지. 밀도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죠. 해당 단원에서 누구 나온다? 밀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잠깐 정리합니다. 선생님은 앞서 우주가 뭐 하는데? 팽창하는데 멀리 있는 애 빨리 가. 그치? 가까이 있는 애 느리게 가. 라는 걸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했고. 이해되셨죠? 그럼 이 식기 어떻게 확인해요? 누구? 도플러 효과를 통해서 확인한다고 이야기했지. 별 자체가 멀어져. 그럼 별의 뒷면에 뭐? 적색 편유 현상이 보이는 거고. 설명 안 했지만 추가하자면 별의 앞부분은 청색 편이라고 하는 거죠. 파장이 뭐예요? 짧은 거죠. 에너지는 커지는 거고 진동수는 커지는 거지. 즉 여러분 이걸 모르면 이제 바보입니다. 에너지 커지면 진동수 커지는 거고 파장은 작아진다라는 생각을 하자라는 걸 이야기한 겁니다. 되셨죠? 두 번째, 자 전자 전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는데 어떤 애 에너지 흡수하면 전자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치? 불연속적으로 올라가. 그래서 양자라는 말을 썼다. 이해되시죠? 뭐 여기도 뭐 잠깐 있을 수는 있지만 이동하는 과정이다. 고로 이렇게 선 그어놓은 부분에 누가 존재해야 된다? 전자가 존재해야 된다고 보어형께서 이야기하시죠. 보어형.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 에너지를 흡수했을 때 슝, 그치? 힝 빠지지. 그럼 이 빛 자체를 어떻게? 스펙트럼으로 표현한다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원소마다 누가 달라지니까? 그렇죠. 전자의 개수도 다르죠. 그러므로 스펙트럼 자체가 뭐 해줄 수 있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해서 스펙트럼의 종류는 1번 연속 스펙트럼이라는 애가 있고 두 번째 선 스펙트럼이라는 애가 있는데 선 스펙트럼 중에 자 보세요. 선생님 이렇게 색깔 칠한 부분 있죠. 오케이? 여기에 만약에 색깔이 보이면 얘는 방출 스펙트럼이 된다. 무슨 소리? 에너지 무슨 상태? 바닥 상태에서 에너지 무슨 상태? 들뜬 상태로 에너지 뭐 했어? 흡수했지. 그리고서 뭐 해? 나갈 때 이렇게 밖으로 에너지 방출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즉, 자 여기에 색깔이 보인다라는 건 결국은 고온 상태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해되셨어? 반면에 여기가 무슨 색이 되면? 검정색이 되면 상대적으로 뭐다? 저온 상태의 누구? 기체를 요 앞쪽에 때려 넣었다라는 생각을 하시라 라는 걸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페이지 몇 페이지? 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빅뱅 우주론은 138억 년 전이라는 말 그치? 누구를 구했더니? 허블 상수 구했더니 이런 내용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걸 일단 인지하시고 그리고 우주는 초고온 초고밀도에서 팽창했다. 그런데 우주론 몇 가지가? 두 가지가 이렇게 대립하는 거죠. 그 중에 우리가 취해야 될 건 바로 뭐? 팽창 우주론, 다른 말로 빅뱅 우주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모프라는 아저씨가 있고요. 프리드먼이라는 아저씨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보다 오히려 두 분을 꼭 기억하셔야죠. 아인슈타인도 틀릴 수 있다라는 사실. 다시 하나가 누구? 프리드먼. 프리가 뭐죠? 먼저. 뭐 이런 뜻이지. 프리드먼 아저씨가 그냥 먼저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프리드먼 아저씨가 먼저 이야기하셨죠. 무엇을? 피읍 들어가다. 팽창 우주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습니까? 프리드먼 뭐? 팽창 우주론. 그게 어떻게 돼서? 정리가 돼서 뭐가 됐다? 가모프의 빅뱅 우주론이 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두 번째. 그럼 이렇게 누구? 빅뱅 우주론이 맞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대야 될 거 아니야? 요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증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수소하고 누구? 그렇지. 헬륨의 원자 핵 비율. 다시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의 그 질량 비가 되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우주 배경 복사. 그치? 복사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무엇? 온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온도. 알았죠? 그럼 이제 생각을 하면 뭐 이런 거네. 맨 처음에 모였다가 열라 뜨거웠네. 그치? 그러다가 점점점 뭐 낮아진다? 온도가 낮아진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다음 이제 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바로 그런 거죠. 우주 초기의 원소 생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요 단원에서 이제 간략하게 알아야 되는 건,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알아야 되는 건, 자, 우리는 물질을 나눌 때, 우리는 물질을 나눌 때 가장 기본적인 입자를 뭐라고 배웠죠? 원자라고 배웠습니다. 다시. 물질을 나눌 때 가장 기본적인 입자를 무엇이라고 배웠다? 원자라고 배웠죠. 그치? 그럼 그 원자는 나누어질 수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나누어질 수 있죠. 그치? 원자 핵과 누구로? 전자로 나누어지는 거죠. 그치? 그런데 자, 이 단원에서 나오는 자, 새로운 용어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어떤 다양한 물질들이 이따구로 모여 있네요. 그치? 오케이. 다시. 어떤 다양한 물질들이 구름처럼 모여 있네. 시작. 누구? 성운이라고 할 수 있고, 혹은 성간 물질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치? 그런데 그 친구들이 예를 들어 한 점에 모여 있다고 치자. 그럼 겁내 복잡다단하겠지. 이해되시죠? 자, 그 상태에서 자, 누구라는 애가 나온다? 자, 바로 이런 친구가 나옵니다. 자, 쿼크라고 하는 애들이 정리할게요. 원자라는 애는 누구? 원자 핵과 누구로 나눠지죠? 너무 쉽잖아. 전자로 나눠지는 거고, 이 원자 핵은 당연히 양성자와 누가 있어? 중성자가 존재하겠죠. 맞지? 그럼 이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드는 친구가 바로 누구라고? 쿼크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야. 기본 입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 기본 입자의 종류는 총 몇 가지? 쿼크는 총 6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교과서에서는 몇 개? 뗄랑 2개를 배웁니다. 하나는 업쿼크, 하나는 다운쿼크라는 걸 배워요. 그런데 업쿼크는 전하량이 플러스 3분의 2가 되는 거고, 다운쿼크는 전하량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일단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원자핵을 구성하는 누구? 양성자와 누가 있는데? 중성자가 있는데, 이 양성자라는 친구는 업쿼크 몇 개? 2개. 다운쿼크 몇 개? 1개가 더해져서 만들어집니다. 됐죠? 반면에 중성자는 업쿼크 하나에 다운쿼크 2개가 더해져요. 즉, 쿼크가 몇 개 더해져서 3개씩 더해져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구성한다. 자, 다시 힌트 드릴게요. 이후부터 배우는 내용 중에 숫자 3이 들어가면 그냥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세요. 숫자 3. 쿼크 3개. 됐죠? 그래서 양성자, 업쿼크는 당연히 전하량의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얘는 마 3분의 1이니까 합산 몇 나와? 플러스 1 나오죠. 그거로 얘가 양성자의 전하량을 갖는 거고. 그럼 얘는 뒤집겠네. 얘는 플러스 3분의 2에 얘 마 3분의 1이고 마 3분의 1이니까 합산 몇이 나와요? 그렇지, 0이 나오죠. 그럼 얘는 중성 상태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양성자와 중성자를 쿼크 몇 개씩 더해서 이렇게 3개씩 더해서 만들 수 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동그라미 쳐볼까요? 오케이. 양성자와 중성자 하나씩 만들어지는데 업 쿼크와 다운 쿼크의 비율은 같죠. 자, 선생님이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어떤 친구가 누가 있는데 이렇게 양성자라는 애가 있고요. 또 어디? 이렇게 중성자라는 애가 있다고 치자. 그런데 이 친구도 쿼크로 만들어졌고 이 친구도 쿼크로 만들어졌단 말이야. 얘는 업 쿼크 2개, 다운 쿼크 하나. 됐지? 근데 얘는 업 쿼크 하나에 다운 쿼크 뭐 이렇게 하나.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각각 업 혹은 다운 자체가 뒤바뀌면 얘는 상호 전환이 가능할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즉 양성자가 중성자가 될 수 있는 조건. 또다시
중성자가 양성자로 이렇게 전환될 수 있는데 이 조건이 바로 뭐가 된다? 고온 상태여야 된다는 거지. 다시 돌아가서 한 점에 있는 그치? 물질들이 초고온, 초고밀도 상태였어. 그 말은 요 한 점의 모든 물질이 다 때려박혀 있으면 얘는 뜨겁다는 거죠. 그치? 그런데 이 친구가 뭐 한다고? 그렇지. 이 친구가 빵 터져버려. 뱅뱅뱅. 그치? 빵 터졌어. 빵 터졌어. 그럼 얘는 뭐가 돼? 아, 공간이 생기잖아. 질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는 낮아져요? 온도가 낮아져요. 자, 양성자와 중성자가 서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고온이 무엇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온이 돼버리겠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아지겠지. 그러면 양성자의 수가 더 많아져 버립니다. 뭐래 이거? 뭐라는 거야? 즉 양성자가 중성자로 전환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반면에 중성자는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도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지. 자,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원래 쿼크란 애들이 모여서 누구하고 누구를 만들었다요? 그렇지. 이제 이렇게 써도 되겠지.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었다고. 근데 이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 고온 상태에서는 서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몇 대 몇? 1대 1이었다고. 됐죠? 오케이. 그런데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무슨 상태가 돼버렸어? 저온. Y 팽창했기 때문에 충돌의 수는 줄어드는 거죠. 됐죠? 저온이 돼버렸어. 그러면 자, 하나가 전환되지 않고 하나가 전환된다고 외우지 말고 양성자의 수가 뭐한다? 증가한다라고 보라 그랬잖아. 그러면 봐라. 양성자가 증가해라. 몇 개? 7개. 얘는 한 개의 비율을 갖는 거야. 됐죠? 그럼 이제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빠밤, 빠밤, 셋, 넷, 다섯, 여섯. 1, 2, 3, 4, 5, 6. 그렇지. 7. 그 다음에 8. 양성자가 몇 개가 있고요? 7개. 중성자가 몇 개? 1개가 존재하죠. 그치? 그런데 얘는 비율이잖아. 그럼 그 아래에 뭐도 있을 수 있어? 그렇지. 양성자도 있을 수도 있죠. 양성자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여기는 누구? 그렇지. 이런 애가 있을 수 있네. 이해됐죠? 그럼 자, 봐. 이 친구 하나를 우린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양성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수소 원자 핵이라고 할 수도 있죠. 맞아요? 그렇지. 수소 원자 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죠? 반면에 자, 이 친구 보자. 이거 봐봐. 여기. 됐니? 그럼 양성자 지금 몇 개 있어? 이렇게. 2개 있지. 양성자 2개 있고 중성자가 몇 개야? 그렇지. 2개네? 그럼 원자 번호 2번의 질량수 4에 누가 되는 거야? 헬륨이 돼버리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자, 생각을 해보세요. 오케이. 자,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7대 1이 돼서 그치? 그 중에 일부가 뭐가 만들어져 버려? 헬륨이 만들어지면 이 네 덩어리가 헬륨의 질량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총 수소 원자 핵의 질량이 몇이 되는 거고? 3. 그치? 헬륨 원자 핵의 질량이 몇이 된다? 1이 되는 거죠. 즉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의 무슨 비는 질량 비는 몇 대 몇이 될 수 있다? 3대 1이 될 수 있습니다. 텍스트에 있는 거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너무 애들이 다 알아. 그래서 얘보다 자, 읽어보세요. 개수비가 몇 대 몇 대씩 되냐고. 그치? 총 몇 개예요? 그렇지. 12개가 되는 거고요. 이해되셨죠? 얘 몇 개가 된다? 1개가 되는 거지.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에. 이해되십니까? 정리합니다. 애초에 누구로부터 시작을 해서 쿼크 몇 개로부터 시작해? 3개로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전환량이 다른 업 쿼크와 다운 쿼크가 만났는데 그때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애초에 몇 대 몇이 되어버렸다? 1대 1이 됐다고. 우주 팽창하면서 몇 대 몇이 됐다? 7대 1이 됐다고. 이해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핵융합이 일어났죠. 선생님 방금 뭐라 그랬나? 핵융합이 일어났죠. 핵융합이 일어났다는 건 에너지 밖으로 방출하는 겁니다. 다시 뭐라고? 에너지 밖으로 방출한다. 자, 적어 놓을게.
핵융합 좀 이따 추가로 설명할게요. 자, 에너지 밖으로 방출하는 겁니다. 질량 감소할 수 있고 에너지 밖으로 방출한다. 즉 감소한 질량만큼 에너지 밖으로 방출하는 겁니다. 여튼 수소 원자핵으로 헬륨 원자핵을 만든 거지. 그러면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각각의 질량비가 몇 대 몇? 3대 1이 되는 거고 개수비는 몇 대 몇이 된다? 12대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추가합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나도 쉬고 싶어. 좀만 참어. 자, 수소 원자핵을 더해서 무엇을 만들었다 그랬죠? 헬륨 원자핵 만들었다 그랬죠? 모델 총 2개만 그냥 보여줄게요. 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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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자. 됐죠? 자, 양성자 총 몇 개 있나요? 4개 있죠. 이 양성자 4개 중에서 몇 개가? 2개가 빠밤 빠밤 있다고 돼버려. 충성자로 변했네. 그치? 그럼 이제 누가 돼버린 거야? 아, 양성자 총 몇 개가 있는데 4개가 있는데 걔가 누가 돼버렸다? 헬륨이 됐다. 끝! 정말 끝났을까? 아니지. 이때 누구? 요 친구. 얘가 1이고 얘가 1이고 얘가 1이고 얘가 1이야. 전체의 질량이 몇일까요? 아, 질량 예를 들어 뭐 4g이라고 치자. 그럼 헬륨의 질량은 몇일까요? 뭐 3.8. 이게 뭐야 이거 지금. 그치? 질량이 뭐였다? 아, 줄었다라는 걸 그냥 설명하고 싶은 거야. 숫자가 맞다는 게 아니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때 질량이 뭐 해요? 그렇지, 감소하죠. 그 감소하는 질량만큼 무엇이 방출한다? 에너지 방출하는 거. 얘를 핵융합이라고 합니다. 물론 핵분열할 때도 뭐가? 에너지는 밖으로 방출됩니다. 다시 갑니다. 에너지가 뭐한다? 밖으로 방출된다. 그치? 그래서 대한민국 우유는 위대하죠. 대한민국 우유에는 심지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는 MC 제곱이라고 적혀 있는 미친 거지, 그치? 아니 우유 이름이 뭐야? 오케이? 그럼 뭐? 아, 감소한 뭐만큼? 질량만큼 빛의 속력, 그러니까 빛의 속력의 뭐? 그치? 제곱을 곱해주면 무엇이 된다? 에너지가 된다. 질량 에너지, 그치? 그러니까 이해했습니까? 아인슈타인 이야기 하셨죠.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한다라는 사실 하나 기억하시고, 자, 위쪽에 있는 모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델이 있는데 이런 거죠. 보세요. 하나가 양성자고 하나가 중성자입니다. 근데 얘네가 핵 안에 묶여 있어요. 그치? 그럼 우리는 이런 걸 알 수 있네. 허허. 하나가 양성자, 하나가 양성자, 중성자, 하나가 양성자, 중성자, 중성자. 이게 뭐야 이거? 동위원소죠. 왜? 각각 양성자 하나씩 있으니까 원자번호 몇 번이 되는 거고 1번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누가 돼? 수소. 원자번호 1. 얘는 누구? 중수소. 그치? 얘는 누가 돼? 삼중수소. 즉 누구? 동위원소가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얘는 누굴까? 원자번호 몇 번? 1번의 질량수 2가 되는 거예요. 중수소가 되는 거네. 되셨죠? 자, 두 번째 잘 보세요. 두 번째, 얘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가 몇 개 있어요? 2개가 있습니다. 됐죠? 그럼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거잖아. 그럼 얘 원자번호 몇 번? 1번의 질량수가 몇? 하나, 둘, 셋. 3개니까 3중수소가 되네. 자, 이들이 미련 없이 셀을 빡 박는 거지. 그렇더니 뿅 하고 누가 나타나 버려? 이런 애가 나타나는 거죠. 양성자 몇 개? 그렇지, 2개. 중성자 몇 개가 만들어져? 2개 만들어져. 했던 거죠. 원자번호 2번의 질량수 4 누구야? 헬륨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더하기 한번 합시다. 몇 더하기? 알갱이 2 더하기 얘 몇이야? 3이지. 그럼 야, 수학 선생님의 명예가 있지. 2 더하기 3 몇이야? 5여야 되잖아. 몇이야 얘 지금? 4잖아. 오케이. 그럼 뭐 하나 나와야 돼? 그렇지. 이 친구 하나 나와야겠죠. 즉, 이 친구 하나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얘는 누가 될까요? 그렇지. 원자번호 몇 번이야? 중성자니까 원자번호 없지. 0이고. 얘는 몇이 된다? 1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를 화학 반응식으로 표현할게요, 여러분. 화학 반응식으로 그냥 간략하게 적을게. 방금 있던 누가 있고 중수소가 있고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3중수소가 존재합니다. 됐죠? 뿅! 반응을 해라. 그러면 오케이. 원자번호 2번의 질량수 4인 누가 만들어지고? 헬륨이 만들어지는 거고, 플러스 0의 n1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자, 보세요. 2 더하기 3은 5라고 할 수도 있지만 4 더하기 1
됐죠? 두 번째, 1 더하기 1은 2라고 할 수 있지만 2 더하기 0. 이해했습니까? 윗단 아랫단 서로 더했을 때 같아야 된다. 끝난 게 아니죠. 플러스 2. 그렇지. 이게 중요한 거죠. 에너지 밖으로 방출한다는 거지. 자, 다시 이해합니다.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더해져서 헬륨이 만들어졌다.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중성자 나와요. 오케이. 또 하나. 플러스 에너지 방출해요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에너지 방출해요. 됐어요? 자, 이걸 왜 알라 하냐? 자, 보세요. 끝낼게요. 자, 봐. 어떤 물질들이 모여가지고 조그만한 예를 들어 별이 됐다고 치자. 그런데 그 별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렇지. 가장 기본적인 원자, 원소, 수소가 있다고 칩시다. 얘는 수소로 구성되어 있는 애인 거야. 그럼 물질들이 모였으니까 당연히 물질들은 어떻게? 내부로 이렇게 잡아당기려고 하는 힘. 누구? 알죠? 중력이 있는 거죠. 중력. 됐죠? 그러면 가운데로 졸라게 모이려고 해. 그럼 모이면 그냥 끝나나? 아니지. 얘네가 뭘 해? 핵융합 반응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누가 만들어져 버려? 두둥 헬륨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헬륨과 헬륨이 더해지면 뭐가 돼? 탄소하고 산소가 될 수 있지. 그럼 그때 발생하는 무엇이 존재한다? 에너지가 있다고. 오케이? 그 에너지를 근간으로 계속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하는 거지. 어떻게? 가벼운 친구에서부터 어떻게? 무거운 친구가 될 때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별들은 이후에 더 추가로 할 거예요. 그렇지? 얘네가 이렇게 무엇을 갖는다? 층을 갖는다라는 그냥 생각만 하라. 이해되셨죠? 그리고 얘네가 만들어지기 위한 에너지원 중에 하나가 누구다? 핵융합 반응을 한 에너지. 수소 핵융합 에너지.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한 에너지 혹은 중력 수축 에너지가 있는데 그들을 설명하기 위한 전 단계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지금은 쿼크 3개에다가 그치? 쿼크 3개로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었던 거고 이해되시죠? 그렇게 만들어진 양성자와 중성자가 고온 상태에서는 1대1의 비율을 갖는데 팽창하면서 7대1이 돼버린 거고 그에 따라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몇 대 몇이 된다? 그렇지. 질량비가 3대1, 개수비가 12대1이 됐다. 자,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되는 팁 중에 하나는 얘가 그냥 이렇게 된다가 끝이 아니지. 핵융합을 했다는 건 결국 뭐가? 그렇지. 뭐? 에너지가 발생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조금 유치하지만 부디 그래 알아. 유치하지만 외우기 위해서입니다. 자, 미안하다 이건 그냥 좀 억지일 수 있는데 원자핵과 원자라는 게 있습니다. 교재 몇 페이지? 2페이지를 보면 원자핵의 생성과 원자 생성이라고 나오는데요. 안타깝게도 여기는 뭐하고 그 원자핵과 누구? 원자가 만들어질 때의 온도와 누구를 알아야 된다? 그치, 시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 유치하다 그랬지. 원자핵 몇 글자야? 3글자지? 3글자 3분 끝? 오뚜기 3분 카레 다니고 3분 됐지? 원자는 몇 글자야? 2글자지? 2번 적어. 38만 년 전. 이해했습니까? 38만 년 전. 오케이. 이해했습니까? 다시 원자핵은 몇 분? 3분. 3분이라도 있지. 두 번째. 원자는 2글자니까 숫자 2개 적어야지. 38. 그치? 38만 년 후. 이해되셨죠? 그리고 되게 중요한 숫자가 나옵니다. 원자핵이 만들어질 때는 3분. 몇억 켈빈? 10억 켈빈이라는 애는 딱 한 번 나옵니다. 이거. 얘가 중요한 거죠. 얘가. 몇 켈빈? 3000 켈빈이라는 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원자가 생성될 때 몇 켈빈이다? 3000 켈빈이다. 원자가 생성될 때 몇 켈빈? 3000 켈빈이다. 원자가 생성될 때 몇 켈빈? 3000 켈빈이다 라는 거 기억하세요. 이해되셨죠? 원자가 생성될 때는 3000 켈빈, 원자가 생성될 때는 3000 켈빈이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다시 원자핵은 몇 분 만에? 3분. 빅뱅은 3분. 원자는 38만 년. 되셨죠? 그런데 3분은 몇 켈빈? 15 켈빈이야. 원자는 몇 켈빈? 3000 켈빈이지. 그럼 애초에 한 점에 모였을 때는 당연히 뭐야? 초고온, 초고밀도 상태이지. 그래서 자, 지렁이 한 세트를 그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파동이죠.
그럼 봤더니만 오호 이 자식 봐라. 에너지 크네. 됐죠? 진동수 크네. 오케이. 파장 뭐하네? 짧네.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원래 이 새끼 봐라. 파장이 뭐야? 길잖아. 에너지 뭐야? 작은 거지. 자, if 얘 3켈빈과 3000켈빈이 있다라 가정하자. 둘 중에 하나래. 그럼 어디가 3000이야? 당연하지. 여기가 3000이지. 3000켈빈. 됐습니까? 여기 몇 켈빈이야 돼? 3켈빈이 돼야 된다. 라는 거 기억하세요. 즉, 파장에 따라서 온도가 달라진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 파장, 우주 배경 복사를 확인하면 원자가 생성될 시점은 당연히 몇? 그렇지. 3000켈빈. 요따위 파장을 갖게 되는 거고, 현재 통과에서는 3켈빈이라고 나오고, 지구과학원에서는 2.7켈빈이라고 나옵니다.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알았죠? 현재의 온도가 몇이 된다? 그렇지. 3켈빈이나 2.7켈빈이 된다. 즉, 우주는 맨 서두에 이야기했던 점점 팽창하면서 온도가 뭐한다? 감소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진짜 끝낼게. 진짜 끝낼게. 양이 너무 많아 여기는. 진짜 끝낼게. 그리고 누구? 이 원자 이 친구 있잖아. 원자가 생성되기 이전과 이후는 상황이 약간 달라지는데 뭐 이런 거죠. 원자가 생성되기 이전에는 다양한 잡다한 것들이 다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고, 원자가 만들어지면 나름 얘네가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원자, 이렇게 원자, 정리가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자, 이렇게 나누어서 요 동네가 빛이 갈 때는 물질들이 막 있으니까 막 빛이 왔다 갔다 막 산란되는 거야. 반면 여기 빛 잘 통과할 수 있겠지. 그래서 누구 기준으로? 원자 생성 이전과 이후를 기준으로 원자 생성 이전, 즉 38만 년 은 뭐가 된다? 불투명한 우주가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원자가 만들어진 다음에 뭐가 됐어? 투명한 우주가 됐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저 뒤쪽에 있는 내용까지 다 정리한 건데 뭐 간략하게 교재 잠깐 보면 이 페이지에서 그래서 빅뱅의 우주론 증거가 있는데 우주 배경 복사, 그 다음에 누구?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면? 3대1. 방금 계속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현재의 뭐는? 우주 배경 복사는 3켈빈이 된다라는 걸 이야기했다. 됐죠? 그럼 이거를 예측하고 혹은 뭐 관측했던 친구들이 계시죠. 친구가 아니지. 과학자님들이 계시지. 그 3페이지 위쪽에 있는 누구?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분입니다. 됐나? 이분들이 뭐를?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했다. 누구로? 마이크로파로 관측을 했는데, 마이크로파로 이렇게 발견을 했는데, 그때의 파장 자체가 3켈빈이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양성자, 중성자, 초기. 그치? 온도가 상대적으로 왜? 높은 거고. 그럼 양성자, 중성자의 비율이 7대1이 될 때는 온도가 점점점 뭐해졌어? 낮아졌다라는 거 이야기했고요. 38만 년 이전과 이후로 불투명한 우주, 투명한 우주가 됐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앞서 이야기했던 스펙트럼에 관련된 거죠. 연속 스펙트럼이 있고 흡수와 방출이 있는데 어떤 상태에서 저온 상태에서는 에너지 흡수한다 생각하시고 고온 상태에서는 에너지 방출한다. 자, 5페이지는 앞서 이야기했던 동위원소. 그치?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뭐? 빅뱅의 핵 합성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합성에서 포인트는 누구다? 저 뒤에 4단원에 이거 한 번 더 나오는데, 그치? 중성자 만들어진다. 됐죠? 이거 원자력 발전할 때 되게 중요한 거죠. 중성자가 셀을 박죠. 여튼 간에 포인트는 뭐다? 에너지가 발생한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쉬었다 하십시다.